자, 그러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서비스를 하는 첫 번째 그 언어와 관련된 부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 그림에 봤듯이 다섯 가지 영역 중에서 언어, 즉 텍스트, 글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글씨가 좀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아서 여러분들 지금 LMS에 올라가 있는 그 파일들을 좀 열어서 같이 보시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언어, 즉 텍스트와 관련된 서비스 부분이 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가장 핵심이에요. 가장 핵심이라 어, 거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하루가 다르게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발전하고 있어서 그동안 그 뒤떨어졌던 데들은 굉장히 따라잡으려고 노력들을 해서 계속 새로운 걸 내고요. 또 앞에 잘 선두적으로 나가는 데들은 더 자기가 치고 나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투자를 해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언어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으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요 내용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언어 즉 텍스트 서비스를 하는 부분의 기본적인 모델들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자연어를 처리하는 그 모델을 다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색깔을 조금 구분을 했는데 지금 보면 여기 두 개 있는 요게 챗GPT 만드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진영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요 중간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요 부분은 구글이 주도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메타와 그다음에 그 테슬라가 주도해서 나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세 개 그룹이 현재 이 언어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한 부분 중심적으로 해서 주도권을 잡고 끌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나라 네이버의 이 모델이 서비스 언어 모델 중심적으로 나오는 서비스가 하나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비스 받는 부분에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지금 설명하는 요 내용들은 주로 무료, 무료 기준입니다. 돈 내지 않고 무료로 쓸 때 기준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특이하게 이제 유료로 가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냥 중요한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챗GPT 3.5 첫 번째 거 여기에 챗GPT 3.5는 이걸 개발한 데는 이제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가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그 CEO는 샘 알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를 해서 개발을 했어요. 그다음에 모델 자체는 GPT 3.5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GPT 3.5라는 게 아까 설명드린 대규모 언어 모델이에요. 언어 모델을 우리가 GPT 3.5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거 기반으로 해서 지금 챗봇 서비스, 그죠? 우리가 대화를 해서 챗봇 서비스를 해주는 게 챗GPT 3.5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챗GPT 3.5는 좀 주요한 특징들을 좀 보면 얘가 우선은 무료이기 때문에 텍스트로 채팅밖에 안 돼요. 손으로 쳐야 되는 이것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놈은 지금 2022년 1월까지만 학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을 물어보면 얘가 답변을 하지 못해요. 답변을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챗GPT한테 일괄 지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페르소나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페르소나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연극 같은 것을 할 때 어떤 자기가 맡은 배역이잖아요.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배역이에요. 자, 그래서 챗GPT한테 야,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나는 이런 역할로 나는 할 거야. 이런 역할을 해. 라고 얘한테 알려주면 챗GPT가 앞으로 거기에 나한테 맞추어서 답변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이런 지정해주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챗GPT한테 야, 내가 이제 물어보면 네가 답변을 좀 이렇게 해줘. 앞으로 내가 하는 물어보는 나한테 해주는 답변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괄 지시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이 챗GPT 3.5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챗GPT는 굉장히 답변을 굉장히 잘하는 게 얘가 특징이에요. 굉장히 답변을 잘하는 게 특징이라 내가 뭐 하나 물어보고 또 추가적으로 뭐 물어볼 때 얘가 답변을 잘 해줍니다. 잘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어, 문장을 작성하는 능력도 얘가 다른 인공지능에 비해서 굉장히 또 우수해요. 글을 굉장히 잘 써줘요. 글을 잘 써주고 또 특히나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뭘 지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성하는 것을 우리가 프롬프트 문이라고 하잖아요. 프롬프트 문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인공지능한테 지시하는 이거 자체도 야, 내가 이러이런 거 갖고 좀 프롬프트 문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얘가 프롬프트 문이라고 하는 지시문 자체도 굉장히 잘 만들어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공지능한테 뭘 물어볼 때 모든 물어봐야 할 그 질문 자체도 나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내가 이러이러한 거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물어보는 질문문도 네가 좀 만들어줘.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랬을 때 챗GPT가 굉장히 잘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 챗GPT가 기본적으로 얘는 어, 인터넷 그 웹브라우저에서만 동작을 해요. 동작을 해요. 그래서 웹브라우저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도 우리 웹브라우저로 다 볼 수 있죠. 그죠? 크롬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웹브라우저로 PC건 노트북이건 스마트폰이건 웹브라우저로만 얘는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면 앱들 굉장히 많죠. 앱들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 오픈 AI라고 하는 이 회사는 챗GPT와 관련된 앱은 하나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들어가면 뭐 챗GPT라고 스마트폰에 앱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오픈 AI, 이 오픈 AI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리고 이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에서 챗 GPT를 쓸 수 있는 이 그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API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네가 나한테 뭘 프로그램적으로 날 요청을 하면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쭉 만들어 놓고 제공을 해줍니다. 제공을 해주고, 그거 사용할 때면 돈 내세요. 네가 돈 내시면 이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개발자들이 그걸 이용해서 챗GPT를 활용한 서비스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막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도 우리 PC나 노트북에서는 인터넷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앱으로도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 형태대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조금 요거 돈 내면 뭘 더 해주나라고 봤더니 얘는 2023년 4월까지 학습은 되어 있어요. 학습은 되어 있는데 그 이후 것은 자기가 스스로 인터넷을 뒤져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조금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범위나 그런 시점 자체가 현재 시점으로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돈 내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굉장히 개인한테 좀 맞춤형 형태대로도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게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해줘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좀 완전치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해주고. 그다음에 달리라고 그림 그려줄 수 있는 부분도 통합을 해버렸고.
그다음에 뭐 등등 이와 같이 등등 여러 가지 기능들을 뭐돈 내면 많이 더 서비스를 해줍니다. 서비스를. 자, 그리고 이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챗GPT와 관련된 서비스들을 많이 해주지는 않는데 아까처럼 API를 제공해서 즉 네가 나 부르면 내가 해줄게 돈 내면 다 서비스 나 네가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어서 아마 오늘도 새로운 게 쏟아져 나오고 있을 겁니다. 오늘도. 그리고 오늘도 사람이 없어서 없어지는 서비스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게 쏟아져 나오고 기존에 있는 게 없어지고 이런 식의 어떤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오픈 AI하고 좀 구글은 이제 이 크롬이라고 해서 웹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구글에서 어떤 확장 프로그램을 가지고 막 많이들 챗GPT를 잘 쓸 수 있도록 막 해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제가 이제 그때 실습을 했던 유튜브 요약도 있었죠. 그래서 유튜브 나오면 쫙 요약해주는 뭐 이런 기능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실습을 할 건데 음성으로 입력하는 기능도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손을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말로 하면 챗GPT가 글로도 주고 말로도 해줘요. 굳이 뭐 내가 손으로 할 필요 없이 말로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확장 프로그램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뭐 번역해주는 뭐 이런 것도 확장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확장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저도 작년까지 좀 잘 쓰던 부분에 챗GPT 물어보면 영어로 답변 나오면 자동으로 한글로 번역하고 그다음에 한글로 되어 있는 거 영어로 번역하고 이런 부분을 잘 썼었는데 요즘에 그 기능이 좀 챗GPT가 이제 스스로 지가 한다라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스스로 하는데 100%다 스스로 잘 하진 못하더라고요, 아직은. 근데 좀 확장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한글 자체, 그러니까 글 나오는데 글씨가 안 보이고 막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요즘에 좀 저도 지금 안 쓰고 있고 그냥 챗GPT의 번역 기능을 그냥 현재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적으로 이번에 내놓은 코파일럿. 자, 요거, 코파일럿이 지금 코파일럿이 나와서, 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 오픈 AI, 챗GPT하고 굉장히 좀 스토리가 있어요. 자, 스토리부터 우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챗GPT를 만든 회사의 이름을 보면 오픈 AI라고 되어 있어요. 오픈. 앞에 오픈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회사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회사가 아니라 단체입니다. 회사 아니에요. 이 오픈 AI는 회사 아닙니다. 단체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 단체를 만들어낼 때 이제 자기네들이 뭐라고 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 단체를 만들었냐면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독점하면 안 되고 이걸 통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하면 안 된다. 전 인류가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숭고한 뜻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샘 알트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하고 그다음에 우리 테슬라 테슬라 자동차 만든 그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이 샘 알트만을 처음에 시작하니까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누가 대줬냐? 테슬라 자동차에서 돈 벌은 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같이 대줬어요. 대줘서 이 오픈 AI를 단체를 만들어서 야 그러면 생성형 인공지능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이 GPT라고 하는 이 대규모 언어 모델 자체를 막 개발했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개발을 했는데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인기도 좋고. 자, 그랬더니 이게 이제 사람들도 많이 접속해서 무료로 쓰고 막 이용자도 급격하게 우리
이 챗GPT 붐이 불었었잖아요. 그죠? 다 뭐 너도 나도 챗GPT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러니까 사람 마음이 돈을 보니까 싹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죠? 돈을 보니까 야, 이거 돈 되겠는데? 돈 벌어야겠는데? 이래갖고 누가 변심을 했냐면 이 샘 알트만이라고 하는 현재 이 오픈 AI의 CEO하고 있는 이 친구가 돈을 좀 벌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반대를 했냐?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반대를 한 거예요. 야, 네 처음에 만들 때 이거는 우리 돈 벌자고 한 거 아니지 않냐? 라고 해서 일론 머스크가 열이 받아서 야, 씨, 나 안 해. 나 안 해. 그리고 박차고 나갔습니다. 박차고 나가고 이제 박차고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GPT 챗 GPT 쓰는 곳에 대해서 유료화를 만들어 갖고 이제 자기가 이제 돈을 버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돈을 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에이씨, 내가 이제 오픈 AI하고는 내가 이제 결별할 거야. 그래서 자기가 투자를 했으니까 자기가 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분을 누구한테 넘겼느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한테 넘겼어요. 참 아이러니하게 자기는 이건 인공지능은 특정 기업이나 돈벌이 수단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맨날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한테 넘겼어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옳거니 하고 딱 자기가 받아갖고 거기다가 이 오픈 AI에다가 더 투자를 했습니다. 더 투자를 해서 지금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의 전체 지분의 49%를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어요. 거의 절반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둘이 꿍짝꿍짝을 잘하는 거예요. 지금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같이 손잡고 우리 같이 잘해보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입장에서는 완전히 안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인공지능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영 이게 시원치 않았거든요. 시원치 않았어요. 그다음에 구글한테 밀려서 인터넷 웹브라우저도 시장을 다 뺏겨버리고 지금 굉장히 이제 뒤처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의 지분을 넘겨줬기 때문에 완전히 자기가 날개를 지금 달았습니다. 날개를 달아갖고 자, 그러면 자, 오픈 AI고 원래 내가 사업하고 있던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굉장히 한번 키워보자 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예.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했냐. 빌 게이츠가 한 49%의 절반의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오픈 AI한테 가서 야, 나 좀 도와줘. 나 이거 할래. 라고 했을 때 목소리가 크죠?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이제 말이 먹혀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오픈 AI한테 야, 너챗 GPT-4 지금 유료화하고 있는 챗 GPT-4 기술도 나한테 좀 전수를 시켜줘. 라고 해서 전수를 좀 받았어요. 전수를 받았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그걸 전수를 받아서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이 새로운 이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뭐라고 선전을 하냐면 우리는 챗 GPT-4하고 똑같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테스트를 해보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고 엄격하게 이 모델 자체는 다른 모델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GPT-4 기반의 어, 모델인데 이름을 프로메테우스, 마이크로소프트 프로메테우스 모델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붙여놨고 자, 그래서 지금 열심히 홍보를 하죠. 자, 우리는 공짜로 GPT-4 모델을 쓸 수 있습니다. 코파일럿을 쓰시면 이렇게 해서 열심히 지금 막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막 사용하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코파일럿에 관심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좀 의도를 가지고 이 부분들을 시작한 게 뭐냐면 지금 크롬한테 어, 구글의 크롬한테 많은 웹브라우저 검색 시장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에 대한 부분을 뺏겼거든요, 지금. 뺏겼어요. 그래서 요거를 자기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라고 하는 웹브라우저를 가져오기 위해서 보안에다가 코파일럿을 갖다가 막 심은 거예요. 심어놓고 지금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사용할 수 있는 이 부분도 윈도우즈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검색 엔진인 빙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코파일럿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거, 이거 다 열어놓고 하여튼 뭐든지 간에 자기 걸로 사용하도록 열심히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잘 넘어가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당연히 경쟁 제품을 만들어냈으니까 기존에 챗GPT가 좀 잘 못하는 부분들을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뭘 더 제시를 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올 테니까. 자, 그래서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챗GPT는 출처를, 인공지능이 답변하는데 출처를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물론 이제 돈 내면 약간의 출처는 얘기를 해주는데, 무료 버전에서는 출처를 얘기 안 해줍니다. 근데 요 코파일럿은 자기가 답변을 하면 이 답변의 출처가 어딘지를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보면 뭐 논문을 작성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하겠더라고요. 유용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URL을 입력하게 되면 그 URL을 또 요약도 해주고요. 요약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 파일 같은 거 올려놓으면 얘가 같이 해석도 해주고 텍스트 끄집어내서 번역도 해주고 뭐 이런 기능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언어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그 언어가 아니라 이미지와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요 코파일럿을 쓰시게 되면 일단 그림 그려주는 기능까지 있더라고요. 그림 그려주는 기능. 그리고 또 뭐라고 홍보를 하냐면 우리는 알리 3, 지금 돈 받고 서비스하는 알리 3 수준의 우리가 그림을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좀 뭐 테스트를 해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쩔 때는 비슷한 것 같고 알리랑 비교를 해보면 어쩔 때는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는데 그거는 또 이미지하는 그 시간에 또 우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그룹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 그룹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글.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다 아세요. 그래서 구글이 인공지능 쪽으로 우리 알파고 사건 있을 때 구글의 자회사였던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주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생성형 AI로 처음에 치고 나갔었는데 여기가 요즘에 좀 많이 밀리고 있어요. 많이 밀리고 있어서 나름대로 뭐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네들이 이제 이 대규모 언어 모델로 서비스하던 게 바드라고 뭐 붙여서 이름을 붙였었는데 별로 신통치 않으니까 제미나이라고 하는 것을 신제품으로 자기네들이 좀 출시를 했습니다. 출시를 해서 기존에 이제 챗봇 서비스를 얘네들이 좀 진행을 하는데 뭐 텍스트나 음성이나 이미지 입력들 가능하고 그다음에 좀 구글은 이제 막강한 게 자기네들이 크롬이라고 하는 웹브라우저에 확장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하고 좀 쭉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얘네들이 2개월 동안만 무료고요. 2개월 후에는 유료로 얘네들이 바꿉니다. 그래서 그냥 돈 받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제미나이라고 하는 구글 거를 보면 어, 아직까지 이걸 계속 할 생각인지 아닌지가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 다음에 있는 요 크루드라고 하는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이 스타트업이 있는데 요 스타트업이 클루드 3를 4월 달이니까 저번 달이에요. 저번 달에 클루드 3를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이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각광을 받고 있고 여기에 그 구조를 보면 어떻게 했냐면 지금 구글에서 20억 달러를 이 클루드 만든 이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20억 달러면 얼마인가면요. 2조 5천억입니다. 2조 5천억을 지금 구글이 여기다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구글 생각에는 우리가 그동안 이 딥마인드 회사를 중심적으로 했던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이 야,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갈아타자. 내가 봐서 갈아타자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루드 3를 만든 스타트업인 엔트로픽에다가 2조 5천억을 투자를 한 거죠. 투자를 해서 거의 내 구글처럼 지금 사용을 하겠다라고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크루드 3라고 하는 이 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얘가 뭘 얘기를 하냐면 헌법 AI를 방향으로 잡고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인가 하면 기존에 있는 이 대규모 언어 모델들을 학습을 시킬 때는 사람들이 맞는 것도 학습을 시키지만 틀린 것도 학습시키고 이런 식이에요. 그다음에 어떤 해로운 거, 선정적이거나 뭐 해로운 것들도 막 학습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거를 좀 헌법 AI라고 칭했으니까 사람한테 해가 되지 않고 좀 유익한 이런 중심적으로 AI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방향성으로 얘네들이 시작을 했고 그 부분이 굉장히 각광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인정을 받아서 지금 구글도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AWS라고 아마존 그쪽에서도 투자를 해서 키우고 있는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장문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제가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인공지능 중에서 가장 사람처럼 사람처럼 글을 쓰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얘네들이 잘하고 있고 굉장히 좀 말 자체도 사람에 가깝다. 사람에 가깝다라고 하는 부분이 특징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그룹인 이 구글이 주도하는 두 번째 그룹에 대한 부분에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보면 오픈 소스냐 해서 다 X표를 쳤어요. 다 뭐냐면 이 첫 번째 그룹이든 두 번째 그룹이든 다들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서비스를 하면서 앞으로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요 세 번째 그룹인 옛날 페이스북 했던 업체 기업인데 이제 여기가 메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마크 저크버그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오픈 소스를 지향을 합니다. 자, 오픈 소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직접적으로 서비스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개발자들이 이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벌 생각이 없다. 우리는 전 인류한테 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전파를 하고 다 쓰게 해주겠다. 인류에 공헌을 하겠다라고 하는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이 여기 있는 특히 라마 3라고 하는 이게 모델인데 이 모델 중심적으로 굉장히 개발들을 많이들 하고 있고 이 개발을 통해서 많은 서비스들을 계속 지금 발굴을 해내고 있어요. 발굴을 해내고 있고 특히 이 소프트웨어 개발 쪽의 시장 구조는 좀 어떻게 되냐면 개발자들의 이 좀 특성이긴 한데 개발자들이 어떤 특정 기업이 독점을 해서 돈 버는 꼴을 못 봐요. 돈 버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자기네 누가 돈 벌려고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들을 해놨다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하는 개발자가 에이 그거 왜 돈 벌어? 내가 공짜로 제공해 줄 테니까 쓰세요. 자 이거에서 추가적으로 내가 프로그램도 다 제공해 드리고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더 개발해서 쓰세요. 라고 하는 이런 문화예요. 이런 문화예요. 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발자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는 모델 자체가 요 라마3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건 직접적으로 뭔가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라고 보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다른 개발자들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서비스를 만들어내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개발자들이 쓰다 보니까 내가 뭔가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개발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이것을 사용하기는 좀 문제가 있죠.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오픈 소스 쪽으로, 즉, 전 인류한테 다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또 일론 머스크가 있죠. 자, 일론 머스크가 자기네들이 그록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지금 준비 중이에요. 아직까지는 이제 발표하지 않고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근데 조만간 여기도 이제 서비스를 시작할 거라고,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개발자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들을 시작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번째 진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성형 AI를 주도하는 그룹은 크게 보면 첫 번째 오픈 AI, 즉 GPT를 가지고 하고 있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이 손잡고 있는 첫 번째 진영이 주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구글이 주도하고 있는 두 번째 진영이 있고, 그 다음에 메타와 그 다음에 그 테슬라 자동차 만든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이렇게 공짜로 인류가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룹, 이렇게 세 개 그룹이 지금 전 세계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네이버가 나름대로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이다. 그래서 한국어에 특화되어 있는, 그다음에 한국 실정에 맞는 데이터를 많이 학습을 시켜서 해보자라고 해서 클로바 X라고 하는 서비스를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근데 좀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외국에 지금 앞에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런 데들은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지금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도 부족하고, 그리고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똑똑한 뭐 개발자들도 부족한 실정이니까 아무래도 수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쭉 설명드린 이 내용 중에서 대표적인 내용들 한 번씩 제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챗GPT 3.5는 우리가 이제 다 여기 로그인해서 들어가실 수 있죠. 그리고 특히 그 제가 아까 장점으로 이야기한 것 중에 일괄 지시문 형태대로 챗GPT한테 지시를 할 수가 있어요. 지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챗GPT 들어가서 자기 로그인한 아이디 선택하고 커스터마이즈 챗 GPT라고 하는 그 메뉴를 선택하면 이와 같이 화면이 뜹니다. 화면이 뜨고요. 여기 첫 번째 있는 여기 부분이 뭐냐면 결국 챗 GPT가 우리한테 우리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질문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라고 하면 앞으로 답변을 할 때 제가 여기 있는 것들을 다 감안해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 어떤 내용을 적어달라고 하면 어디에 거주하는지, 직업은 뭔지, 취미 관심사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수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어떤 목표가 있는지 라고 해서 각각 개인별로 본인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의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제가 예시로 여러분들 전공 두 개 전공에 대해서 한번 예시로 본인에 대해서 챗GPT한테 알려주는 예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자, 그래서 디지털 강사 양성 전공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대학생으로 여기 뭐 연령이 틀리면 고치셔야겠죠. 자, 디지털과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향후 60세 연령대 사람을 대상으로 디지털과 인공지능 활용 분야 디지털 강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챗GPT한테 주면 챗GPT가 나를 이렇게 이해하고 답변을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드론 전공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45세 대학생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드론 자율비행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향후 드론 조종사 및 드론 자율비행 전문가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예시문이니까 본인에 맞게 해서 여기 지시에다 집어넣으면 이제 나한테 원하는 대로 얘가 맞추어서 앞으로 답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요 밑에 하단에 있는 부분은 뭐냐? 자, 그러면 챗GPT가 어떻게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희망사항을 여기다가 적어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챗GPT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캐주얼하게 할까요? 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제 공식적이라고 하면 좀 전문용어로 써줘라. 그다음에 정확한 문법으로 해줘라. 그다음에 존댓말을 해줘라. 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캐주얼은 뭐 반말도 하시고요. 반말도 해주고 좀 일반적인 용어로 좀 굉장히 그다음에 좀 문법이 좀 틀려도 좋다. 뭐 이런 용어로 해달라는 게 캐주얼이에요.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들은 공식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응답을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자, 이것도 이제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그래서 답변 자체도 짧게 해줘 아니면 길게 해줘. 자, 그 다음에 뭐 저를 어떻게 부르실래요? 라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봐서는 뭐 호칭은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야기를 하시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때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할까요? 아니면 객관적인 정보만 제시할까요? 또 이것도 이제 선택하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감안을 해서 요구사항을 여기다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예시인데, 자, 공식적인 답변을 해줘라. 그 다음에 내가 물어보면 우선은 간결한 답변을 해줘. 그 다음에 이후 내가 요청하면 그때 상세한 답변을 해줘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이제 내가 몇 살 먹은 대학생이니까 수준에 맞는 개념이나 실제 사례를 나한테 설명을 해줘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페르소나 입장에, 즉 나의 배역 입장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다음에 나는 이런 게 관심 있고 이런 게 목표야 라고 얘한테 적어주고, 그다음에 네가 답변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나한테 답변을 해줘 라고 지시를 해놓으면 앞으로 얘가 답변을 할 때는 항상 이것을 감안해서 고려를 해서 이렇게 답변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본인에 맞게 이렇게 지시를 하고 챗GPT를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사례를 하나 잠깐 보여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미리 만든 내용들을 집어넣었어요. 자, 여러분들 챗GPT 3.5 들어가시면 요 밑에 본인의 아이디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아이디를 클릭을 하시면 커스터마이즈 챗GPT라고 하는 요 메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메뉴를 딱 클릭을 하시면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나에 대한 페르소나 자, 지금 요거 기존 디지털 강사 양성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드린 파워포인트의 문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다 카피해 놓고 본인에 맞게 고치세요. 고쳐서 나에 대한 소개를 인공지능한테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답변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부분도 여기다가 정의를 해서 세이브 버튼을 딱 누르시게 되면 앞으로 모든 답변을 할 때 챗GPT가 요거에 맞추어서 답변을 해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 밑에 이제 요거 이제 그 온으로 해놓으세요. 파랗게. 그러면 앞으로 내가 대화를 할 때는 다 이것을 적용을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챗GPT를 나에게 맞추어서, 그죠? 이제 답변을 하는데 나한테 맞춰서 답변을 해줘라고 하는 부분을 지시를 하도록 지시를 하는 것을 세팅을 해놓고 딱 세팅을 해놓으면 얘가 나한테 맞춰서 앞으로 답변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요 한번 제가 설정을 했어요. 설정을 하고 질문을 하고 한번 답변에 대한 사례를 한번 캡처를 해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왼쪽 처음 거 보면 대규모 언어 모델의 학습 과정을 설명해줘라고 했더니 요만큼 알려줬어요. 그리고 제가 야, 요거 좀 상세하게 설명해줘. 그랬더니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했죠?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자, 그 다음에 디지털 강사 양성에 대한 그 아까 지시문으로 제가 세팅을 해놓고 뭐라고 물어봤냐면 나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진로 계획을 알려줘. 그랬더니 요만큼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리고 상세한 진로 계획 좀 알려줘. 그랬더니 요걸 조금 더 풀어서 저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 여기도 드론에 대한 진로 계획, 나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진로 계획은 물어봤더니 얘가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고 좀 상세하게 알려줘 그랬더니 상세하게 이 부분을 알려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챗GPT한테 지시해야 될 것들을 페르소나와 그다음에 어떻게 답변해 줄지를 세팅을 하고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죠. 물어보셔서 내가 목표를 정했으니까 내 목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면 되니? 어떻게 하면 되니? 라고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나름대로 챗GPT가 지가 생각하는 바를 알려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제가 이제 그 실습은 뭐 다다음 시간 정도나 되면 이제 실습을 할 텐데 일단 이미지 생성하는 프롬프트를 제가 한번 사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자, 다음 문장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프롬프트 문을 생성해 줘. 대한민국 서해안 해변가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중년 남성을 가지고 내가 이미지를 그리려면 내가 어떻게 지시를 하면 되니? 문장을 만들어 줘.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요거를 여기다 만들어 준 거죠. 한여름 해변가에 서 있는 한 남성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진지한 표정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바람에 휘날리고 그의 옆을 갈매기들이 날고 있습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그의 마음은 평온함과 자유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뭔가 사진 이미지를 표현하는 부분이 좀 사람 같지 않나요? 그죠? 좀 사람 같죠? 그 그림, 마치 지가 그림을 보면서 그림을 설명하는 그와 같은 문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그대로 만들어주면 요걸 갖고 이렇게 그림 그려줘 라고 하면 되겠죠. 그림 그려줘 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챗GPT가 이 장문, 글을 만드는 부분에는 좀 사람과 좀 비슷하게 나름대로 문장을 만들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실습할 수 있겠죠. 실습을 해서 한 번씩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코파일럿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파일럿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기네 엣지라고 하는 웹브라우저를 좀 쓰게 하고 검색도 빙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을 쓰게 하려고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코파일럿을 쓰실 때는 엣지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웹브라우저를 쓰시는 걸 권장을 해요. 그것을 가급적이 쓰시고 그다음에 검색 엔진도 빙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그 365라고 하는 아이디들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갖고 계실 건데 그거는 좀 제약이 있습니다. 코파일럿을 쓰실 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를 만들어서 이 코파일럿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구글 아이디나 이런 것도 갖고 쓸 수는 있더라고요. 쓸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를 만들어서 그 엣지에서 코파일럿을 쓰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코파일럿의 사용 방법은 이 세 가지를 해놨어요. 그래서 윈도우즈 11서부터는 이 노트북 자체에서 이 코파일럿을 쓰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검색 엔진 빙에서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코파일럿 전용에서 쓰는 방법,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요 엣지 들어갔을 때 오른쪽 가장 위에 상단에 이와 같이 보이는 그림이 있어요. 코파일럿 그림이. 요걸 선택해서 쓰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 검색 엔진을 가지고 쓰는 부분들은 좀 쓰니까 검색하고 막 이렇게 자꾸 화면이 자꾸 바뀌어요. 바뀌어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을 쓰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제가 지금 띄워놨어요. 띄워놔서 얘네들이 지금 방법 자체를 여기 지금 빙에서 요거를 클릭하면 빙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에서 사용하는 이런 방법인데 요것은 지금 쓰게 되면 이 안에 검색하는 내용하고 자꾸 섞여서 나오는 부분이라 불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검색은 그냥 그 구글에 나와 있는 크롬 갖고 검색이나 이런 거 다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코파일럿을 쓰실 때는 요 엣지에 있는 오른쪽 가장 상단에 있는 얘를 쓰세요. 얘를 쓰셔서 얘를 쓰셔서 이쪽에는 빙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이 나오는데 뭐 검색 엔진을 확 줄여버리고요. 줄여버리고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질문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지금 답변 시에 인터넷을 포함해서 검색을 얘는 해줘요. 아까 챗GPT 3.5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그 학습되어 있는 그 내용 범위에서밖에 알려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 내용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현재 내용에 대한 부분도 이 코팔럿에서는 좀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출처도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코파일럿에다가 제가 물어볼게요. 자, 지금 뭐라고 물어봤냐면 2024년 5월 현재 주요 멀티모달 모델 10개를 모델명, 회사, 공개 연월, 특징, 규모 등 표로 한번 비교를 해줘라 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돌고 있네요. 뭐라고 답변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시간 좀 걸리니까 여기 나오네. 자, 지금 답변하면서 여기에 지금 1번, 1번에 대한 출처를 얘기했고 출처는 요겁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똑같은 답변을 하고 지금 이미지 캡처를 한 건데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요 답변에 나오는 부분들을 이렇게 번호 형태대로 다 표시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URL을 입력을 하면 얘가 또 URL 입력한 부분을 가지고 싹 요약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황매산 소개에 대한 URL을 얘한테 집어넣었더니 거기에 웹페이지 URL에 있는 내용 자체를 이렇게 요약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제가 URL을 집어넣고요. 자, 조금 뭐 시간이 걸리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URL을 집어넣었을 때 제가 캡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URL 해당 웹페이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싹 요약해서 또 보여줍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챗GPT에 이미지 생성을 하기 위한 프롬프트 문을 만들어줘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나름대로 글을 막 써줬어요. 근데 제가 좀 테스트를 해보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프롬프트 문을 생성해줘라고 했더니 얘가 생성은 안 해주고 적어서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텍스트 프롬프트 문을 생성해줘라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했거든요. 내가 얘가 끝끝내 그 문장, 텍스트, 글은 안 주고요. 계속 그림만 그려줘요. 그림만. 그래서 이거 코파일럿이 나름대로 자기가 그림을 그려주는 기능을 지금 공짜로 해주고 있잖아요. 공짜로 해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자꾸 강조하려는 의도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프롬프트 문이라고 하는 문장을 얘가 만들어주면 챗GPT보다 딸리잖아요. 그죠? 챗GPT보다 못하면 자꾸 사람들이 비교를 하겠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제가 봐서는 문장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 이미지 생성하고 그러는 거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실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코파일럿은 좀 문장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챗GPT보다는 코파일럿이 좀 약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클루드 3 있습니다. 자, 클루드 3는 구글 아이디 갖고 바로 가입해서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바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클루드 AI라고 제가 URL 해놨으니까 여기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클로드도 한번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클로드 제가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여기 클로드에다가 제가 아까 똑같이 이미지를 생성하는 프롬프트문을 한번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이. 자, 여기 지금 얘가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이미지는 대한민국 서해안 해변가 풍경을 보여줍니다. 모래사장에 한 중년 남성이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하고 잔잔한 바다를 향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창공과 맞닿아 수평선을 이루고 있고 파도는 부드럽게 해변을 때리고 있습니다. 해변 주변에는 몇 그루의 솔나무가 서 있고 바람에 나뭇잎들이 스쳐갑니다. 전체적으로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까 챗GPT보다 조금 더 인간스럽지 않나요? 그죠? 조금 인간스럽죠? 네. 그래서 이 장문에 대한 부분들은 챗GPT보다 이 클루드 3가 조금 더 인간답다라고 저도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서 이런 형태대로 얘가 문장 자체도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만들어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자, 그 다음에 또
지금 요거 제가 테스트를 했네요. 테스트를 해서 지금 나오는 부분들을 보여드렸고, 자, 그 다음에 또 답변 시에 지금 쭉 얘기를 하면, 지금 2024년 5월까지 주요 멀티모달 10개에 대해서 표로 비교해 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는 현재 그 학습된 정보까지만 알려줘요. 더 추가적으로 인터넷을 검색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안 해주고요. 지가 학습된 정보인 2024년, 2023년 8월까지 얘가 학습이 돼 있어요. 그 정보를 가지고만 얘가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요 시점 어떤 정보가 어디까지 나오고 막 이런 거 알려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걸 알으셔야지, 아, 이런 거 내가 검색하거나 정보를 찾을 때는, 아, 여기서 해야지. 요구할 때는 여기서 해야지.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클로드 3 부분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아까 라마 3라고 하는 부분은 그 메타라고 하는 기업이, 저크버그라고 하는 친구가, 이거는 인류가 다 공유를 해야 된다, 독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자기가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제공해 주는 게 오픈 소스니까 개발자들이 다 자기 개인별 컴퓨터에다가 설치도 하고 환경 구축도 하고 거기서 프로그램도 막 해야 돼요. 자, 이런 일들을 해야 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실습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럼 요거는 뭐 어떤 과정을 개발자들이 거쳐서 하는지를 간략히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들을 이제 우리가 할 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해서요, 뭐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설치들을 막 하고, 설정들도 막 해놓고요. 그다음에 터미널 모드, 텍스트 형태대로 막 치는 거 있죠? 그런 모드로 해서 여기서 막 이렇게 개발자들이 막 작업들을 합니다. 작업들을 해놓고 이렇게 환경들을 구축을 해놔야지만 쓸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개발자들이 설치를 하고 나서 이 라마3라고 하는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개발자들이 번역하는 챗봇 같은 것들을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프로그래밍 하는 부분도 한번 어떤 내용인지만 그냥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개발자들이 프로그램하는 환경이에요. 환경하는 곳에서 텍스트로 막 코딩을 해서 집어넣고 이런 과정을 막 거칩니다. 거치고 해서 개발자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막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짜서 실제 이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실제 서비스하는 부분들을 개발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클로바 X. 우리 이제 한국에서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우리가 써주긴 해야 되는데, 어, 써줘야 되는데 그 수준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클로바 X는 우리 네이버들 다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로 해서 로그인하시고 네이버 아이디로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 있는 클로바 X로 가입을 하시면 거기서 지금 클로바 X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클로바 X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제가 똑같은 이 내용 자체로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물어볼 건가 하면 2024년 5월 현재 주요 멀티모달을 찾아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얘가 지금 10개 정보 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테스트할 때는 알려주더니 오늘은 알려주지 않네요. 오늘은 알려주지 않아요. 알려주지 않고 자, 그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하나 더. 자, 그러면 아까처럼 우리 이미지 생성하는 프롬프트 똑같은 문장을 한번 해달라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뭐 대한민국 서해안 해변가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중년 남성. 자, 이거 뭐 이거네요.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배경에는 해변과 바다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고 있으며 태양이 내리치는 모습도 함께 표현해줘. 뭐 죽는 남성의 얼굴과 몸에 세부적인 용어사 등을 신경 써서 그려줘. 아까 크루드에서 봤던 크루드 3에서 답변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챗GPT가 답변하는 거하고도 수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멀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언어 번역에 대한 부분, 번역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보면 우리가 보면 그동안은 이제 이 모든 인공지능도 그렇지만 일단 영어권에서 시작해서 대부분 영어죠. 영어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어를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 언어들을 이제 확장을 해서 다 모든 언어들을 같이 서비스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 인터넷으로 서비스 받거나 이렇게 막 받을 때 한글이 되면 대부분 한글이 번역되는 수준으로 다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챗봇 여러분들이 막 쓰시다가 이제 한글로 분명히 다 이렇게 나오는데 가끔씩 영어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영어. 그죠? 영어가 나와요. 나오면 그거는 그냥 거기다가 위 답변글을 영어로 한글로 번역해줘라고 명령을 내리시면 해당되는 그 생성형 인공지능 그 서비스 해주는 챗봇이 지가 번역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지가 번역해서. 그래서 만약에 영어로 나오는 경우에는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챗GPT 같은 경우에도 그 확장 프로그램으로 해서 자동 번역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이제 챗GPT의 그 번역에 대한 부분도 직접 명령을 해서 번역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코파일럿 쓰시다가도 뭐 영어로 만약에 답변이 나오면 한글로 번역해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작년까지만 해도 이 한글 번역, 다른 영어에서 다른 나라 언어 번역으로 하는 부분들이 이 번역해 주는 거마다
조금씩 수준 차이들이 좀 있었고, 특히 이제 한글로,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고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는 이런 부분들이 구글에서 사용하는 번역기들을 우리가 많이 썼었는데, 이 번역기들이 구글이 조금 한국어 학습이 좀 덜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파파고라고 네이버에서 만든 번역기가 있었어요. 그거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테스트를 해보면 별로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차이점을 좀 못 느낄 정도로 많이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파파고를 써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볼까요? 번역을 한번 두 개를 한번 파파고와 구글 번역기 두 개를 놓고 정말 영문을 한글로 어떻게 번역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구글 번역기고요. 그다음에 자, 요거는 파파고 번역기 두 개를 갖다 놨습니다. 자, 그럼 우선 한글로 되어 있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글 번역기에 영어로 번역 한번 했고, 그다음에 여기도 자, 한번 했습니다. 자, 두 개를 한번 볼까요? 오, 알겠어. 저는 create detailed text prompt to create image with forms and middle is looking at the sea, pitching west coast Korea. middle is looking and watching the sea. 음. 자, 두 개 문장이 뭐 제가 봐서는 크게 변경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구글은 여기 보면 중년 남성이 바닷가 비치에서 바라보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 근데 대한민국의 서해안에서 뭐 이렇게 번역이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중년 남성이 looking and watching, 그러니까 바다를 보고 있는데 서해안, 한국에 있는 서해안 해변가에서 바라다보고 있다. 자, 뭐 요 두 개 문장을 보니까 약간 파파고가 약간 더 자연스럽긴 하네요. 약간. 근데 뭐 의미상으로는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뭐 번역기는 이렇게 운영하세요. 근데 주로 뭐 저 같으면 주로 그냥 구글 번역기 꼭 번역을 할 일이 있으면 구글 번역기를 많이 쓰고요. 근데 번역이 이게 좀 너무 매끄럽지 않다. 매끄럽지 않고 이게 좀 한국말로 하기엔 한국말로 좀 번역이 매끄럽지 않다 그러면 그때 파파고 번역기를 한번 돌려서 한글로 번역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뭐 반대로 이제 영어를 읽을 수 있으면 한글을 영어로 번역했을 때 두 개 차이점이 좀 얘가 좀 이상하게 좀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 서비스 하는 애들이 모두 다 아직까지 다 한글이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영어만 되는 어, 서비스를 해주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한글을 영어로 번역해서 했는데 얘가 영 답변이 좀 신통치 않다. 그럼 구글 번역기 말고 팝하고 번역기로 영어로 바꾸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번역기는 하여튼 제가 봐서는 거의 수준 차이는 이제 세월이 가면 번역기는 거의 다 비슷해져 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보다는 글로벌한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그 오픈 AI 이런 쪽에서 나오는 번역기가 대부분 전 세계 언어를 다 커버를 다 할 거라고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결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언어, 그러니까 즉 텍스트 형태대로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챗봇 서비스를 좀 받으실 때 어떻게 좀 사용하시면 좋겠느냐? 우선 챗GPT 3.5는 얘가 구체적인 답변이 굉장히 우수해요. 우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어낼 때 이럴 때 좀 잘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단 얘는 2022년 1월까지만 학습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좀 요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만약에 최신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챗GPT를 사용하지 마시고 최신 정보로 답변을 해주는 코파일럿, 코파일럿을 쓰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특히 또 출처가 필요하면 코파일럿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URL도 좀 요약을 해주고요. 자,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글 쓰는 자체는 이제 코파일럿이 좀 떨어지죠. 좀 떨어져요. 자, 그다음에 크루드 3는 이거 제가 못하네. 크루드 3가 최신 정보로 답변이 아닌데 잠깐만 제가 이거 못하였습니다. 크루드 3가 잠깐만요. 2003년 8월. 자, 못합니다. 크루드 3는 2023년 8월까지 정보로 답변을 해주고요. 대신 얘의 강점은 아까처럼 굉장히 장문 실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장문을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그럴 때는 크루드 3를 잘 쓰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인터넷을 좀 사용할 때 제가 좀 권장해 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구글 검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구글 웹브라우저인 크롬을 그냥 쓰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현재 상황들을 보면. 그리고 그다음에 그 크롬에서 챗GPT도 거기서 쓰시고요. 크루드 3도 거기로 쓰세요. 쓰시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웹브라우저인 엣지하고 검색 엔진 빙은 코파일럿, 코파일럿을 쓰실 때만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 좀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쭉 설명을 드렸고 동영상 보시면서 하나씩 실습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